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시그마는 우리가 배울 때 333 나열 이렇게 한다라고 내신에서 배웠고 개념할 때도 했습니다. 네, 이제 계속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시그마를 이걸로 푸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에 K가 들어오는 경우 K제곱, K3제곱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333에 들어갈 때 여기에 해당하는 1번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등비, 그 다음에 소거형. 소거형에 세 가지가 있다. 부분분수, 로그 있죠. 기억나시죠? 유리화해서 푸는 것까지. 그게 안 되면 나열이다. 근데 사실 수능은 대부분 나열입니다. 나열이고 그 나열하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찾게 하고 보통 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시그마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대기하셔야 되는 건 이 333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나열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나열을 많이 해보자. 이게 이제 본질이죠. 2-6번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연습해왔던 것들이 다 또 응축돼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계속 요즘 나타나는 패턴인데 이걸 봤을 때 자신감이 들려면 하나하나 문제에서 의미 있는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가령 정수이다. 이게 이제 좀 의미 있게 보여야 한다. 정수이다. 그 다음에 A3하고 A5를 더해서 0이라는 것은 이것도 보는 순간 얘가 A4가 0이구나. 이런 게 이제 바로바로 보이셔야 하죠. 느껴지시나요? 그때 A3이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A3, 여기가 A5, 그래서 0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어떻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A3, A5 그래서 여기가 A4가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차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요소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녀석을 보면 부호가 반드시 바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했죠. 그렇게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절대값을 준 의미가 없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바로 이제 무슨 가설을 세워야 되냐면 첫 번째 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뀔 것이다. 이 말 이해해요? 민재씨? 이해됩니까? 양수항이었다가 음수항으로 갈 거야 라고 해석을 이제 처음에 한다는 거지.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 음수였다가 양수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음수였다가 이제 양수로 갈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공차가 음수이고 두 번째 경우는 공차가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될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날의 운수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보세요.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양수이다, 음수이다. 양수였다가 음수로 간다. 그 말은 A1부터 A3까지는 양수라는 거고 A4가 0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시그마는 말 그대로 이걸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A1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 절대값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네. A1부터 3까지는 양수.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뭔 소리야? 자, 집중해야 돼. 얘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뀔 거야. A4에서 0이고 A1, 2, 3은 양수죠. 근데 내가 절대값을 풀어야 되잖아. 그럼 A1, 2, 3은 양수니까 이 절대값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다 나열하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거 그냥
그런 상황이요. 그냥 어떻게? 뭐로? 양수라 했으니까 어, 어차피 절대값 있는 건 양수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뭐라 쓰는데? 그냥 A1 했으니까.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돼? A1 2개, A2도 2개, A3도 몇 개? A4는 A4요? 0이니까 적을 필요가 없죠. 네. A5는 절대 음수니까 절대값이 바뀌어가지고 절대값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A6도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잖아. 이 값이 얼마란 소리야? 30이란 소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해돼? 그러면 A1, A2 적으세요. A3은 15일 거야.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지금 A4가 0이라 그랬잖아. A4가 0이니까 하나마 A3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4가 0이야. 등차 수열이거든. A3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훌륭해요. 그러면 여기 애들도 다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D가 15이다. 그럼 영로가 D는 마이너스 6분의 15니까 2분의 5 모순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준다는 거야. 왜? 정수라고 했잖아. 정수. 이걸 빨리 찾아야 돼. 그러면서 재수 없다 생각을 해야지. 왜 재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게 모순이니까 두 번째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두 번째 걸 먼저 했어. 그러면 한 번에 답을 향해 가니까 굳이 다른 경우는 해볼 필요가 없겠지.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가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A1, A1, 마이너스 A2, A2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현장에서는 머리로 하는 거야. 머리에서는 이거 당연히 다 사라질 거고 A4도 0이고 그냥 바로 어떻게 써야 돼? 현장에서는 이렇게 바로 가야겠지. 영록 이해되니? 자, 지금 봐봐. 본질은 뭐야? 우리가 시그마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정수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케이스가 갈라질 것이고 부정방정식 또는 어떤 모순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선택하게 하겠구나. 문제에서 A9를 구하라 했으니까 실제 구하는 것은 여러 개가 아니니까 하나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A5 더하기 A6이 15가 되고 D 더하기 2D죠. 15가 되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D값 5가 나오고 얘는 오케이 가능하다 정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건 이제 A9니까요. A9는 A4에다가 5D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매우 쉬운 문제죠. 이런 걸 잘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주 쉽게 느껴져야 이제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간 거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46%라고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이게 46%일 리가 없지. 이게 5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능이 바뀌고 예비 문제로 냈던 문제라서 추정하는 아마 정답률일 건데 실제 수능이었으면 60% 이상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여러분이 잘 풀어야 되는 문제다. 난 이 문제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너무나도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마인드로 리듬감 있게 푸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하는 학생들은 연습을 하세요. 무슨 연습? 절대값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나 그리고 정수라는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잘 풀리게 되는 거니까 기출을 잘 분석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내가 시험장에서 마주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2-7번을 볼게요. 2-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셀프고, 근데 여기서는 해설지를 좀 공부를 해주세요. 해설지를 공부하기. 대부분 해설지 공부하겠지만 해설지를 봐줘라. 이런 문제도 진짜 시험장에서 내가 막힘 없이 풀면 되긴 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A5, A7, A9잖아요. 큰 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대입해서 나열해갖고 구해버리면 되잖아. 막히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걸 나열해서 해결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게 시험장에서 내가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어떤 게 보이냐면 지금 시그마인데 시그마의 끝자락이 2차 함수이고 상수항 0이다. 그렇다는 건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다. 이런 게 이제 보이면 좋다고. 보이면 좋아. 아,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게 보이면 땡큐지. 이제 그건 해설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먼저 풀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우리가 아주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지금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어디서 출발했던지 간에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값 세금위는 뭐예요? S, M, S, M 플러스 1 해가지고 S, M 플러스 4까지의 값이 이 값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세요? 다시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그리는 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함수, 즉 SN에 대한 함수이고요. 거기서 함수값 4개, n부터 n 플러스 4까지 함수값 5개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에 이제 몰려 있어야겠죠. 얘네가 이런 식으로 딴딴딴딴딴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 때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풀어보십시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길게 언급하지 않는 건 어떤 것들 언급하지 않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통해서 공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스스로 맡기는 거예요. 왜? 요즘 경향성이 그게 아니야. 요즘 경향성은 규칙성을 찾고 생각을 해서 해결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한 단원에 있는 좀 집약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요즘 트렌드가 아니다. 옛날 트렌드다. 하지만 공부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봤는데 틀렸어. 왜 틀렸지? 분석을 해봤는데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을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틀렸다.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여러분이 문제를 틀렸어. 왜 틀려? 해결력이 부족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해결력이 집약된 문제들 위주로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9번도 언급만 하고 가자면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어주는 거죠. 이거 전형적인 등차 수열 문제죠. 이런 거 아무도 안 틀린다고. 이런 걸 연습을 해서 다 극복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똑같죠? 자, 이것도 딱 보는 순간 이제 시그마를 해석하는 게 메인이라는 거야. 보세요. 시그마는 K의 1부터 N까지 정수를 따박따박 넣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A1, A3, A5 이렇게 AN의 홀수한 끼리를 다 더한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자, 용로가 A1부터 A3 이렇게 더해서 갔을 텐데 맨 마지막에 있는 항이 뭘까? 그렇지. A2N-1이다. 이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라면 이게 항 총이 몇 개일까? 항이 총 몇 개일까? 그렇지. 왜 이것만 보면 돼? 여기 N이잖아. 1부터 N까지잖아. 항은 N갱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등차 수열인데 홀수함끼리만 모아놨어. 그래도 등차 수열이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가 등차 수열의 합인데 여기가 3이라는 건 D가 6이라는 거고 D가 6 그렇죠? D가 6이라는 건 원래 이 AN의 D는 3이었다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푸는 거죠. 아, 나는 A1만 찾아내면은 여기에다가 7D 더해주면 되겠다. A1은 어떻게 구해? 당연히 K의 1만 N에다 1 넣어보면 되겠지. 이게 눈으로 슬슬 보여야 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그마 읽는 역량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그마를 읽을 줄 아는 눈과 거기에다가 약간 추가되는 것들은 무슨 능력이에요?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좀 사고방식이 추가되는 것이다. 선생님 풀어드릴 게 없어요. 14번 한번 볼까요? 14번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이라 했죠. 민재, 얘는 뭘 의미해요? A3 A A4에서 A2를 뺐대요. 뭐죠 얘는? 1이죠? D가 얼마다? 2 그래. 초항 주고 공차 줘버렸어요. 끝났지.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죠? 아, 이걸 뭐 교과서적으로 시그마 20, 11은 시그마 20 빼기 시그마 10이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 풀이가 다양할 거야. 근데 얘를 보면 그냥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본래 그대로 읽으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A 11부터 20까지 더한 거잖아. 그쵸? 우리 A 11 더하기 A 20의 평균을 놓고 항은 10개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겠죠. 이런 거 이제 보는 눈만 잘 길러지면 여러분이 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쭉쭉 풀면서 내가 기본적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구나.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겠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제를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A16번 이거 이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한수에서도 봤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조금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냐 28번 같은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풀어보세요. 18번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양한 풀이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풀이를 해보세요. 해설도 꼭 공부해보시고. 보면, 자, 이게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잘 보일 거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어떻게든 여러분이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열하는 걸 꼭 해보셔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면, 아, 첫 번째 항이 0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0이 아니라 그랬고. 자,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 시그마가 어떻게 읽히냐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 시그마가 내 눈에 뭘로 읽혀? 그냥, 이거 SN이잖아. AN에 대한 SN으로 읽혔어, 만약에. 그러면 A는 0이라 그랬고, 공차는 이제 0이 아니라 그랬고, SN은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여기 A 0.5 들어오는 거 알죠? A 0.5. 그러니까 똑같이 2분의 D, N.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은 뭐예요? AN이 뭐야, 지금? AN이. 사람이 AN은? DN. DN? 마이너스 1이지? AN 플러스 1은 뭐야? DN. 그러니까 DN 곱하기 BN은 2분의 D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DN, DN 날라가죠? 이해하세요? 쏘리, 부호가 하나 틀렸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A1에서 2분의 D만큼 빽해야 되잖아. 0.5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BN이 뭐다? 2분의 N-1이다. 컨디션 좋은 날은 이게 된다고. 컨디션 좋은 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풀고 못 풀고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못 풀었어. 그러면 얘를 SN으로 못 읽었기 때문이겠지? 그치? 그렇게 안 읽힐 수도 있잖아. 그날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시그마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보였어. 그럼 못 푸나? 아니죠. 풀어야겠죠. 일단 B의 27을 보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아, 그냥 BN을 구해야 되구나 해야 돼요. B27이 들어간 식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냥 BN을 구하는 소리구나. 27이면 어지간히 나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멀리 있는 녀석이니까 그냥 BN 구하는 소리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나열을 합니다. 나열할 때 이제 N을 1부터 넣는 거죠. 그럼 A2, B1은 A1이지. A1이 0이라 그랬죠. A2는 당연히 D일 것이고, 그러니까 B1도 0이다. 이걸 이제 찾는 거죠. 이렇게. D가 0이 아니라 그랬죠. D가 0이 아니란 말을 준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얘를 나열해서 풀었을 때도 쓰이기 때문에 출제자 의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에다 1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같이. A3 곱하기 B2는 A1 더하기 A2죠. 얘는 D가 되고, 여기는 2D 곱하기 B2가 됩니다. 그럼 하람이 B2는 얼마? 2분의 1 이런 걸 찾을 수 있죠. 계속 하는 거야. 민재 불러보세요. A9, A3, A1, A2, A3. 얘는 몇 D?
2, 3D. 3D. 여기가 D, 여기 2D. 좌변은 3D. B3. B3는 얼마? B3요? B3 얼마야? 1. 1. 여기서 끝났죠. 근데 뭐 더 해보자면 N은 4까지 해보면 되겠지. 확신을 갖기 위해. 근데 이쯤 왔으면 이제 어떻게 써야 돼? 그냥 4D라고 써야겠지. 규칙성을 찾은 거잖아. 여기는 3D까지 더해주면 6D다. 그래서 B4는 2분의 3이겠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BN도 등차 수열이고 2분의 1씩 늘어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나한테 B27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27은 2분의 1이 몇 번 늘어나면 돼? 영록이? 그렇죠. 이건 답은 13이다. 이렇게 풀고 넘어갈 수 있겠지.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야?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열을 해서 규칙성을 찾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 푸는 거 선생님이 쫙 훑어봤는데 시작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문제를 보고 뭐라도 발동이 돼서 자꾸 써 내려가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근데 의미 있는 것들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연습량 부족이다 라고 봐야겠죠. 여러분이 기말고사 준비돼야 되고 할 게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그냥 하루에 한 20-30분 투자하세요. 유튜브 쇼츠 좀 덜 보고 릴스 좀 덜 보고 틱톡 덜 보면 되니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수업 때 억지로 하고 복습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느껴야 하는 것들 정확하게 느끼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재야, 선생님이랑 푸니까 이거 쉽지? 쉽잖아. 문제는 뭐야? 혼자 하면 이게 안 되잖아. 그냥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혼자서 복습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자꾸 싱크로를 맞추려고 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꼭 다양한 풀이를 해봐야 한다는 거. 풀이가 또 다른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 2-20 나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잘하네요. 잘하는데 이게 봐봐.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좀 정상적인 반응인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냥 무지성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무지성 나열. 무지성 나열을 하면 안 된다는 아니야. 무지성 나열을 처음에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지성 나열을 해야 돼. 나열을 하면서 어떻게 얘가 규칙성을 띌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열을 하는 게 좋다. 문제를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보면 자, 결국 이제 로그 AN인데 얘가 첫 번째 항부터 10개까지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 항을 더하는 거지가 보이죠? 하나님 총 몇 개 항을 더하는 거예요? 10개 정도는 피지컬로 빌려도 되겠다 해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잖아. 이 정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지성 나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A의 홀수항, A의 짝수항을 따로 줬죠. 홀수항 5개, 짝수항 5개. 그러면 이제 얘가 바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딱 보는 순간 얘가 홀수항 5개랑 짝수항 5개를 그냥 뭐 한 거야? 더한 거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보여야 돼? 얘 기준으로는 그냥 1부터 5까지 넣은 거잖아. 1부터 5까지. 얘 기준으로도 1부터 5까지 넣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냥 어떻게 보여야 돼? 얘는 1부터 5까지 넣은 거야. 2n 더하기 로그 2n 더하기 로그 5n 이렇게 보여야 돼. 선생님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괜찮아. 나열을 좀 해봐. 그리고 이제 잘 보다 보면 이 왼쪽에 2n에 1부터 5까지 넣은 거랑 5n에 1부터 5까지 넣은 거 더하면 시그마 이거랑 같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얘가 5개고 로그 이거는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로그 10의 n으로 바뀌고 그냥 얘가 n으로 바뀌고 5까지 넣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더하는 거야. 15지 답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된다고.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지금은. 왜? 나열하기 바쁘니까. 근데 이게 나열을 하면서도 의미까지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야. 이런 거. 이런 풀이는 이제 해설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좋아. 현실적인 풀이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나열을 하겠지. 자, 어디까지 확인해야 돼? 어디까지는 하고 확인하고 나열을 해야 되냐면 이거 5개, 이거 5개를 집어넣어야겠군. 로그 안에다가. 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로그 2에 1 더하기 로그 2에 2 더하기 최소한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야지. 로그 5에 1 로그 5에 2 이렇게 해서 로그 5에 5까지. 이제 이렇게 적었어야 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시그마를 내가 해석한 다음에 풀었으면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에다가 2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인 거고 5는 마찬가지로 1 더하기 2 더하기 5인 것이고 그러면 로그 2에 15 5에 15 그러니까 로그 10에 15 답은 15 이렇게 풀었어야죠. 나열을 하더라도. 그러면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너 같은 풀이를 거쳐서 가야 돼. 알겠죠? 학생들의 풀이를 보면 다양한 게 있어요. A1은 그러니까 A1부터 뭐 다 나열을 해. A2, A3, A4, A5, A6. 나쁘지 않지. 근데 이건 약간 무지성 나열이야. 이미 규칙성을 다 찾아준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규칙성을 찾을 이유는 없잖아. 결국 얘네가 여기 시그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자. 23번. 자, 보면 23번. 첫 장이고 공비가 정수라 그랬어요. 아, 정수. 괜히 준 게 아니라고. 정수를 주면 정수를 부정방정식이든 아니면 모순을 밝히는 등 사용된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겠죠. 자연수 m도 이제 자연수라고 했고 너무 당연한 소리죠. 여기 시그마에 들어가니까. 이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이 식을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고 푸는데 등비수열은 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라. 묶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그대로 써주면 4ER 2R 제곱 12 적으세요.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눠주면 2R R제곱이니까 R로 묶겠습니다. 이걸 예측하면서 가야 돼. 여기까지는 다시. 왜? 정수라는 말 괜히 줬겠어? 쓰라고 줬겠지. 그러면 지금 보면 정수 곱하기 정수죠. 정수 곱하기 정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니까 얘는 정수일 것이고 2부터 6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3, 4, 5, 6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3은 될 수 있나? 정수랑 정수 곱해서? 얘가 그냥 1 곱하기 3밖에 없는데 지금 연이은 수로 곱해서 나타낼 수가 없지. 3은 탈락. 4는 4, 1, 2, 2 안되지. 5는 5, 1 안되지. 6은 되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여러분한테 식을 덜 줬지만 정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R이 얼마다? 2다. 이런 사실을 찾을 수 있는 거야. R이 2만 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3도 되죠. 마이너스 3도 됩니다. 그 점은 적으세요. 그럼 R이 2인지 마이너스 3인지는 이제 나가 정해주는 거겠지. 나가.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 1, R이 2일 때, 케이스 2, R이 마이너스 3일 때 하나는 모순이 나올 거란 말이야. 하나는. 근데 여기서 모순은 또 뭘로 바뀌어야 돼? 모순은 m이 정수가 아니겠지. m이 자연수. 얘도 모순을 밝혀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부정방정식이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무조건 내가 부정방정식 아니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미리 잡고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나식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여러분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식으로 표현을 못해서 틀린 사람은 없다고. 선생님 저는 못했는데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지. 남아서 자습을 해야지. 그것 지금 못 쓰고 있으면 심각한 거니까. 그래서 예로 해보면 2-1 바로 나오잖아. 초항은 2라 했고 2m-1 이 값이 120이다. 이거 계산을 누가 못해? 응? 이게 61이다. 얘는 60이다. 2에 m 거듭제곱해서 62가 나올 수가 없잖아. 자연수라면. 사람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가 보다. 그러면 졸라 진동화가 되잖아. 더할 때마다 조금씩 얘가 남는 장사를 했나 보지 뭐. 마지막 항이 큰 항이던데.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얘는. 알겠죠?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26번.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이게 작년 18번 문제인데요. 와, 이게 눈으로 풀리지 않나? 이게? 5초 컷하고 넘어갔어야 되니까. 작년 수능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럴 거라고 봐요. 공통은 쉽다. 선택이 어렵다. 이게 요즘 기조예요. 공통이 쉬운데 나는 안 쉽던데요. 그 말은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어서 그래.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야 돼. 26번 이거 눈으로 풀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하면서 시그마를 해석해보세요. 시그마를. 사람이 몇 개를 더한 거야? 16개. 그렇지. 16개를 더했지.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식을 봐봐. 잘 모르겠으면 얘네다가 1 넣어봐. 그러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12가 8개 있구나. 그럼 답은 96. 이러고 끝나는 문제예요. 아저씨 인정? 왜 이렇게 되겠어? 짝꿍이 있잖아. A1은 누구랑 짝꿍이래? A5랑. A2는 누구랑 짝꿍이야? A6이랑. 이렇게 해서 A4까지 다 짝꿍일 것이고. 그럼 8개 나오잖아. A5는 했으니까 이제 A9 해봐야겠지. A9는 누구랑 짝꿍이야? 다 더하면 A13이랑.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총 8짝꿍 있구나. 승주는 장염이래요. 내일 오라고 했습니다. 내일 2시 30분까지 오세요. 포함하겠습니다. 하람이는 오늘 스케줄이 오늘은 12시 반에 끝나요. 제가 식사하시고 2시까지 오셔가지고 어차피 그때는 여기에 10을 곱하면 지금 오늘 자습 시간이 보이죠? 점심 먹고 바로 와서 하다가 미적분 공부하세요. 미적분 세훈이랑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6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나열은 무지성 나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열은 뭘 의미하는 거다? 의미 찾기다. 규칙성을 생각하면서 나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그냥 일단 나열해놓고 규칙성을 찾는 과정이 있겠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규칙성을 생각하면서 나열을 해야 돼. 생각하면서. 연습을 꼭 해주세요. 이게 요즘 보이죠? 경향성이라는 거. 쭉쭉 넘어가고. 31번. 이게 적절한 난이도를 아주 잘 만든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를 잘 담고 있는, 이게 작년 11번이죠.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먼저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고요. 등차 수열을 했습니다. 이게 다 괜히 준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A6랑 A8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잖아, 사고방식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A8이 무조건 양수란 소리죠, 일단. 왼쪽이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A6은 당연히 음수란 소리가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A7은 당연히 0이겠죠. 어떤 상황이에요?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우리가 아까서부터 봤던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6, 여기가 A7, 여기가 A8인가 보다. 딱 보여야 이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A7은 0이다. 이거 딱 박스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이거 구하라는 건 그냥 우리가 AK 찾아라 이 말이죠. AK 찾아라. AK 찾아. 그러면 얘를 이제 해석을 하면 돼. 시그마를 해석을 해야 한다. 시그마를 해석을 하는 게 빡세면 1부터 5까지니까 일일이 다 나열을 해보면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시그마에 대해서 333 나열할 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그냥 등비는 등비수열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은 그냥 K로 처리했다 뿐이지 항상 333 나열의 사고방식이 우리한테는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얘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당연히 AK 플러스 1이 뭘로 보여야 돼? 여기는 소거형으로 보여야 되고 부분분수로 보여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보여야 돼? AK 플러스 1 빼기 AK 분의 1 AK 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보여야겠죠. 달리 말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보여야 돼요? D분의 1이지 D분의 1 그 다음에 A1 빼기 A6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소거형 싹싹싹싹싹. 재작년 수능에서도 나왔죠. 부분분수를 내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결국에는 식을 해결하려면 다 식을 하나로 문자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6D가 0이라는 거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A6은 A7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D인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D분의 1 이렇게 되고 A1은 A니까 마이너스 6D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얘를 좀 깔끔하게 써보면 D분의 1 빼기 6D분의 1이 되니까 D분의 1분의 여기 6D 빼기 하면 5가 되죠. 이 값이 지금 96분의 5란 소리죠. 5, 6 이렇게 하면 여기 16 나오고 D는 4 D가 왜 4예요? 하면 안 돼. 지금 커졌죠. 계속 6, 7, 8 가면서 D는 4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시그마고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핵심은 뭐야? 부분분수 시험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난이도로 잘 만든 문제라고 선생님 판단하는 거예요. 메인 역량은 해결력이야. 등차수열하고 부분분수랑 절대값이랑 시그마를 잘 섞어서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3개짜리 섞은 11번 정도 문제로 뭐 적당한 그런 쉬운 4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게 68%라는 건 학생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68% 누가 다 깎아먹었겠어? 문과 애들이 다 깎아먹은 거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기출만 정확하게 인지됐어도 이건 아주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다. 사장님 그쵸? 쉬운 문제였죠?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뭐야? 시그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복습을 해줘야 하는 게 얘지. 봐봐. 이게 이제 23년에는 루트가 나왔잖아, 소고형에서. 그죠? 24년에는 소고형에서 뭐가 나왔어요? 부분분수가 나오죠. 그럼 번갈아 가면서 내잖아, 지금 계속.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로그로 한 시그마도 봤죠? 어디서 봤어? 여기서. 어디서 봤니? 여기서 봤잖아. 로그. 로그는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느냐. 데뷔해야겠지.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능에서는 시그마를 이제 너무 쉽게 내버린 거지, 얘는. 나열 형태. 나열 형태로 쉽게 낸 거지. 그러니까 333 나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 어디서 나올 것 같아. 알아봐, 올해는. 너가 이제 6월 모의고사도 보고 9월 모의고사도 보면 수능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적어도 한 셋 중에 하나로 좁힐 수 있겠지. 그럼 걔를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 6월 달에 나열이 나왔어. 9월 달에 나오는 걸 잘 봐봐, 분위기를. 그걸 보고 이제 수능을 예측할 수 있겠죠. 수능 예측은 9월, 6월에 나온 게 그대로 나온다, 1번. 6월, 9월에 안 나온 게 나온다, 2번. 그렇게 생각하면 어거지 같지만. 그게 이제 맞습니다, 원래 공부할 때. 방향성이 맞죠. 그럼 이제 기출을 보다 보면 자신감이 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33번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울 게 없죠. 계속 기출이 반복되는 양상이 보이는 거죠. 여기는 K 시리즈가 나오는 거죠.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는 유리화가 나오는 거죠. 계속 반복이잖아. 얘도 유리화잖아. 이걸 내가 다 풀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잡아먹는 거지. 얘는 뭐겠어요? 이거? 뭔가 부분분수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쫄면 안 돼. 절대 쫄지 말 것. 이게 정답률 80%잖아. 이거 여러분은 도형만 나오면 쫄아버리는데 쫄면 안 돼요. 풀어보려고 하셔야 한다. 얘도 부분분수로 잘 나타내져 있는 기본 문제구나. 이 친구도 지금 나열 형태겠죠. 소고형으로 싹싹싹 사라질 겁니다. 얘도 대표 중에 소고형이죠. 쫙 나열해보면 샤샤샤샥 사라질 거야. 보여? 사람이 보여? 아직도 안 보여? 그럼 아직도 333 나열이 이제 체득이 덜 된 건데. 쭉 갑니다. 할 게 없어요. 얘도 부분분수. 얘 등차수야. 나열해가지고 처리해라. 로그. 아주 옛날에 나왔지. 로그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건 체크. 공부해라. 로그 공부해라. 최근에 안 나온 게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는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6월달도 안 나오고 9월달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11월 수능에 나올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지.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면 되죠. 네, 9월에 나왔어. 김이 좀 빠지는 거지. 아시겠죠? 시그마는 이렇게 보는 거다. 마지막. 자, 이제 미적분은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되는 거죠. 52번. 봐봐. 이게 2010년 가형, 나형의 8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요게 작년 수능이었죠, 이게. 요 표현. 수업 때 한 거죠, 나랑. 수요일날. 기출을 분석한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뭐야? 계속 반복되는구나. 양양, 양양 같던 거. 홀홀짝짝 같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하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그래서 기출은 반복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해. 기출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에서 나와 있는 표현과 패턴을 내가 잘 익숙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해결력을 증진시킨다는 건 여러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개념이 섞인 문제들을 잘 대응하는 훈련을 충분히 한다면 수능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시그마에 대한 좀 그 포비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렵나? 6월달이 어려웠던 거야, 시그마가. 보통 일반적인 시그마는 이 정도 느낌이라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강조해야 할 것은 시그마는 항상 항이 몇 개인지 생각해라. 시그마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SN으로 표현됐을 때도 그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본 모토는 나열에서 규칙성을 찾는 건데 자주 나오는 패턴은 유형화해서 기억하는 것이다. 그게 뭐야? K 시리즈, 등비, 소고형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내가 자신있게 만들자. 소고형 중에서도 부분분수, 유리화, 그 다음에 로그는 빈출이다. 끝! 나머지는 나열에서 규칙성 찾는 훈련.
역량을 키우자. 그러면 어느 난이도로 나와도 대처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등차수열 복습도 되고 등비수열 복습도 되는 거고, 이적분은 그렇게 하면서 급수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공부를 쭉 하시면 수열 때문에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단원씩 편해져야 돼. 아, 이제 삼각함수 편하다, 삼각함수 도형 편하다, 삼각함수 그래프 편하다, 등차 등비 편하다, 내가 시그마 불편했는데 아 이제 기출을 쫙 공부하니까 어느 정도 편해졌다, 문제 더 풀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들이 계속 들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보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가 어려운 것이 맞아. 그게 맞아. 그러니까 수원을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빼고는 다 편해졌어야 돼. 편해지도록 하셔야 하는 거고, 수투에서도 마찬가지. 수투도 쭉 공부하면 마지막에 미분, 미분에서 함수 추론하면서 그래프 케이스 분류해갖고 가지고 노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편해져야 돼, 수투에서도. 그러면은 공통에서 세 문제 빼고는 내가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돼. 이걸 목표로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확통에서도 한 문제 빼고 내가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럼 네 문제 빼고 잘 풀면 2등급이야. 이런 느낌이야, 확통. 거기서 내가 공부를 더 하면은 2등급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내가 좀 부족했어. 그럼 3등급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잘 맞춰서 여러분이 상위 15% 안에만 일단 인해도 대학 가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아. 지금 문이과가 같이 시험을 보는 구조에서 이 문과가 상위 20% 안에 들었다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사실상은. 이과 애들은 10% 안에 들어야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뭐에 시간을 써야 하는가를 잘 보면 돼요. 기말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확통 열심히 하는 게 맞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수원에서 수열 문제 맞춰야 되는 문제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차츰 준비를 하시면 연수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날이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